이렇게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화당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는 처음이고 마치 학생들이 도강하듯이 서울역 앞에서 사실 초기부터 우리 탄핵 사태가 일어나던 그 초기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현장에서 저는 먼 발치에서 보면서 아까 우리 화평 장군님께서는 애국가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는 그 군가를 들을 때마다 뒷좌석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무렵 안국동 헌재 앞에서 우리 이름 없는 태극기 노인들이 쓰러지고 피를 흘릴 때 그 진상규명을 위해서 출발하는 우리 공화당을 보고 정말 애국정당은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애국정당은 바로 우리 공화당이구나. 그 당시 그분들에 대한 장례식을 우여곡절 끝에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정치권 특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놈은 정말 얼굴 하나 비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하는 모습을 보고 혼자서도 붕괴를 했습니다만 정말 여기 오니까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제일 큰 부분은 이 뒤에 플래카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좌파도 아니고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이놈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바로 독재일 겁니다. 자칭 평생 반독재 투쟁을 해왔다는 이놈들한테 독재라는 프레임을, 그것도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씌워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엉터리 독재, 반독재 투쟁을 했다는 그 프레임을 정말 우리 공화당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권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좌파 독재 정권으로 문재인 정권을 규정한다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저놈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을 바로 씌워서 민주화 투쟁, 자칭 민주화가 아니고 이제는 독재다라는 걸 명백히 드러내주는 프레임 전쟁을 잘 펼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공식회의에서 처음 와서 느낀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발표할 자료는 제가 사실 예전에 검사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좌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23페이지부터 좀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수처를 마치 최근에 알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좌파의 특징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96년도에 공수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그 당시에는 고비처라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비처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공비처라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런데 이놈들이 공비처라고 이름 지으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뜨끔하죠. 공비처. 그래서 공비처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공수처로 이렇게 이름조차도 이렇게 우여곡절 겪으면서 하는데 좌파의 특징이 바로 끈질김입니다. 지독한 거죠. 그냥 안 물러나요. 한번 시작했다면은 살라미 전술처럼 왼팔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오른팔 끊고 다리 내달라 안 잡아먹지. 우리 마치 젤레 동요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몸통까지 다 잡아먹는 전형적인
좌파 전술입니다. 거기서 우리 우파에서 대응한 거 보세요. 처음에 특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걸 폐지시키고 타협안으로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켜서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바로 공수처라는 자체가 이름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범죄수사처니까 부패방지를 하기 위한 전담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패방지위원회를 벌써 근 20년 전에 우리 조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아실 겁니다. 그때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바뀌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놈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내놔라고 해서 마침내 19대까지 와서는 우리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양보를 해서 그 전에 있던 개별 입법에 의한 특검제, 특별검사제, 뭐 조폐공사 특검, 뭐 노무현 대통령 특검 이런 건 그때 법을 만드는데 드디어 상설특검제, 소위 제도특검이라고 합니다. 특검을 평상시에는 할 일 없으니까 임명하지 않지만은 특검법을 만들어서 필요하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바로바로 작동시키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설특검제까지 받아줬습니다. 드디어 나아가서 대통령 측근의 비리, 청와대 비리를 조사하는 명목으로 특별감찰관제까지 법제화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와서는 다시금 20년이 넘은 공수처를 다시 꺼냅니다. 지금 외국의 겉보잡인 나라들, 작은 나라들이 공수처 같은 데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나라는 특검제도 없고 특별감찰관제도 없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다 갖춰놓고 나서도 마지막으로 공수처야. 다시 말해서 독재 정권의 마지막 거절을 갖추어서 지금 그나마 독재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기구가 그나마 검찰법원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 이규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도 넘어갔습니다. 그 100년 전쟁이라는 그 판결을 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영화를 합법적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해 줬으니까 법원도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양반의 정체가. 이 윤석열을 통해서 그나마 검찰이 조금 자기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해서 느닷없이 검찰개혁으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법조개혁, 사법개혁이 국민을 위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법조의 신뢰를 높이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방지하는 그 자체가 법조개혁인데 그 말은 사라지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통제가 마치 법조개혁인 것처럼 법조개혁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으로 왔습니다. 그놈들의 용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흘러오면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러면 정부안이 있느냐? 조국이가 그렇게 설쳤으면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공수처라고 한다면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법무부안 내지 조국안이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뒤져보세요. 정부안 자체가 없습니다. 공수처 안에 대해서는 조국안도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 역대 정권이 20년 동안 넘어오면서도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공수처 자체를 그동안 반대해왔기 때문에 공수처 안이 정부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하면 또 미안하지만은 초선 의원인 권은희 의원, 백혜련 의원이란 여러분도 잘 몰랐던 분들이죠. 이분들을 내세워서 이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좋아하는 공론화 과정,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생략을 하고 깜깜이법 제도로서 국민 여론을 조사를 하면은 지금 또 공수처법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높지요. 왜냐? 아주 간단하죠. 법 이름만 보세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론조사만 가지고 이렇게 물어붙이니까 여론조사도 법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고위공직자 잘못을 처벌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우리 검찰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찬성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깜깜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공수처법은 20년 전부터 우리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좌파 진영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참 지독한 놈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우파에서도 배워야 할 점. 이 지독한 끈질긴 거. 우리 위안부 할머니 수요일 투쟁하는 거 보세요. 백남기 사건 보세요. 얼마나 끈질깁니까? 촛불 집회 보세요. 처음에는 청계천에서, 세월호도 그렇죠. 청계천에서 촛불 집회 시작할 때 제가 보기엔 한 30명 모여서 시작한 게 저렇게 된 거예요. 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현역 군인이 들어갑니다. 원래 군인은 군법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그런데 군인을 박찬주 대장을 민간법원에서 해서 말썽이 있었지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군인들을 일개 검사가 직접 조사하는데 현역 군인뿐만 아닙니다. 퇴직 군인, 은퇴한 군인까지, 공무원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현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까지.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뿐만 아닙니다. 여기 혹시 언론인들이 계시면은 언론인도 해당됩니다. 왜냐? 우리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론으로 공범으로 엮듯이 피의사실 공표죄, 직무상 비밀 누설죄는 상대방이 주로 언론이죠. 언론을 공범으로, 공직자와 공범으로 피의사실 공표죄 넣으면은 전 언론기관이 입을 닫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해당 범죄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들어가고 직무상 비밀 누설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퇴직 공직자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은 그런 점을 밝히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는 찬성할 국민이 거의 없을 텐데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 있는 검사가 기소권 가지고 있고 어떤 범죄는 기소권은 가지지 않고 조사만 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검사면 기소를 하려면 다 하는 거지. 어떤 사건은 검찰에 넘기고 어떤 사건은 직접 기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정부안을 만들면은 법제처나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면은 다 스톱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안을 만들면은 그런 여과 장치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 통과되게끔 그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먼저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아까 연동제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거법을 미끼로 해서 마지막으로 공수처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선거법도 무섭죠. 저는 또 한 가지 더 빠뜨린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세까지 투표 연령을 낮추는 게 선거법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연동형뿐만 아니고 18세는 고3들입니다. 우리 편의점에서 술, 담배 팔 때 18금이라고 하죠. 만 18세 고3들까지는 술, 담배를 못 팔게 합니다. 선거권을 18세까지 주게 되면 고3들한테 술, 담배를 팔아야 됩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도 낮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우리 법률상 미성년자는 19세까지입니다. 18세한테 정치적 결정권을 주면서 술, 담배는 팔지 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는 정당 가입의 자유가 생깁니다. 정당 설립 자유가 생깁니다. 정치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현장에 지금 대학교에서는 좌파 정당의 지부가 다 들어와 있지요. 정의당. 안타깝게도 우파 정당은 아마 우리 공화당도 대학 지부는 아직 없겠지요. 이 젊은 놈들은 그냥 진보라는 말에 쑥 빠져서 이러면은 고등학교 교장까지 정의당 압구정 고등학교 지부가 생겨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투표권이 있으니까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이 무서운 독소조항 이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되면요 18세 고3까지 선거권이 정치권이 정치 참여권이 내려오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학부형들이라면 결사반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학제를 고치든지 17세까지 다 고등학교를 마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만 투표했을 때 우리나라 선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선거 있을 때마다 담임 선생님 보고 나 투표하러 가니까 오늘 학교 안 갑니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말릴 방법이 없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엄청난 일인데 그걸 숨기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수처 법안으로 돌아와서 자세한 그런 자료에 제가 사실 충분히 적었습니다만 법조계에 장악하는 마지막 버전. 지금 법무부는 완전히 민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은 공수처 자체가 민변화 또는 참여연대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를 만든다길래 처음에는 일자리를 이놈의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일자리에서 저는 하다못해 공수처를 만들어서 일자리라도 늘리나 싶었습니다. 그걸 하면 잘하는 건지 법안을 보니까 일자리 늘린다고 하면서 한 4, 50개 됩니다. 이 4, 50개 일자리를 만약 늘린다면 민변하고 참여연대 일자리를 늘리는 거죠. 저는 또 공수처라 하길래 처음에는 발음이 잘 안 돼서 공술처라고 들었습니다. 하도 우리 국민들을 열받게 하니까 나라에서 술이라도 공짜로 주나 보다. 그럼 차라리 이름을 공술처라고 하든지 그러면 모르는 국민들이 찍어라도 주게. 그렇죠. 네. 그래서 공술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만 더 제왕적 25페이지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 정계 진출을 위한 예를 들어서 조홍천 우리 권력 근처의 권력기관 청와대 근처의 권력기관 공수처가 대표적으로 청와대 직속 권력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하고 유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조홍천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 가 있었습니다. 이석수라는 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특별감찰관을 했죠. 이분도 결국 권력기관이 청와대 근처에 있으면 또 다 정치권에 유착하게 됩니다. 이석수 씨도 지금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가 있습니다. 권은희도 마찬가지죠. 나름으로 경찰에서 큰 소리 치다가 드디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하다가 지금 또 국회의원이 됐죠. 이렇게 권력기관이 정권과 밀착하면은 전부 정계 진출의 헛된 꿈을 꾸고 정의 실현보다는 자기 이익 실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소추기관의 이원화, 공수처 따로 검찰청 따로. 근데 공수처는 견제를 받지 않고
검찰은 견제받는다고 할 때 소추기관이 이혼하 왜 우리 검찰을 일원화해야 되느냐?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떤 선진국도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검사는 음주운전하는데 불구속해주고 어떤 검사는 구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 검찰권 행사는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0.5 이상 되면 구속,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법 집행을 통일화시키는데, 공수처는 뇌물 100만 원까지 받으면 구속 안 하는데 검찰은 구속하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쭉 보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대안을, 우리 공화당에서도 혹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대안 마련 33쪽에 있습니다. 그 앞에 해외 부패 전담 수사기관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해외 홍콩에 있는 염정공사라든가 싱가포르에 있는 그 부패 탐호조사국, 탐호라는 게 탐관오리라는 뜻이죠. 이 특징을 보면은 전부 중국 문화권, 포청천 이야기 나오는 검찰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중국 문화권 또는 도시국가형인 작은 국가에서 도입해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큰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냥 검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하되, 우리 권은희 또는 백혜련 안에 보면은 염정공수와 싱가포르 탐호조사국이 나오는데 32페이지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염정공수나 탐호조사국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조사권만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속이고 기소권까지 우리 패스트트랙에는 넣어놨습니다. 그 전에 부패방지위원회 법을 싸울 때는 기소권은커녕 조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조사권을 초월해서 기소권까지, 그래서 기소권 주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는 것이 대안적 해결에서 33페이지. 지금 있는 제도도 충분하다.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도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 있다. 상설특검 제도 있다. 외국이 없는 제도를 우리는 다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는 문재인 정권이 직무유기입니다. 특별감찰관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임명을 했지요. 문재인 정부는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제 임명하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바로 청와대를 조사해야 되는 게 특별감찰관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같은 태국에 왜 갔는지 조사해야 되는 게 특별감찰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안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차라리 이걸 해라.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있는 거라도 제대로 해라. 이게 첫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입법 제안서에 나오는 염정공서 홍콩, 그 모델을 활용해라. 다시 말해서 홍콩의 염정공서는 부패 전담기구로서 부패방지위원회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를까지도 맡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옛날 국가청렴위원회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5페이지 가운데 따라서 차제에 또 다른 옥상옥 우려가 있는 공수처 설치보다는 부패방지 주무부서인 기존에 지금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거처럼, 이게 붙여놓은 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부패방지위원회를 떼내어서 부패방지 기능,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 방지행위, 이게 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죠. 이 부분을 전속하게 하고 전담하게 하려면 부패방지위원회를
그럼 이름을 만약 위원회가 마음에 안 든다면 국가청렴원이나 부패방지청 같은 걸로 만들어서 기소권을 주지 않고 조사권만 주는 걸로 하면은 뭐 우리가 부패방지위원회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찬성할 수 있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그렇게 되면은 특별감사제, 검사 특검제도 다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이 맞지요. 홍콩엔 특별검사제도 없습니다. 특별감찰관제도 없고, 이렇게 해서 형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금융실명제 다 우리 YS 때부터 보수 정권에서 다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금융정보분석원, 이제 반부패 제도는 제가 법률 전문 법을 가지고 먹고 산 지 30년이 넘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제도적인 시스템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제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는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다 체크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개선 방안 대안이라면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민주적으로 하자.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우리 부패 문제는 집권층에 일어나는 겁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도 장악되어 있으니까 나경원을 자꾸 수사하라고 합니다. 야당 탄압이죠.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집권 여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적인 통제 방식은 공수처장 임명을 처장 후보 2명 후보를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는데 추천권을 야당에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천권을 야당에서 주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면 되죠. 전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 특검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을 누가 추천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추천을 2명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적 통제 막강한 특검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추천을 못하고 우리 조원진 대변인 앉아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면은 공수처장 후보자도 2명도 여당은 빼고 야당에서 2명 추천하게 하면은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충분히 대안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라도 앞장서서 이제 시일이 촉박합니다만은 나서 주신다면은 국민들에게 또 여론으로부터 집중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오래지만 아주